개혁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춘추전국 시대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강의 때마다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약 500년이 넘는 550년간에 걸친 이 춘추전국 시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한 시기다라는 말로 제가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춘추시대 때 초기만 해도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제후국들, 나라들이 기록에 남은 숫자만 14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140개. 요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550년 동안 하나로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그게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겁니다. 기원전 770년부터. 그러니까 나라가 140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과정인데 어떤 일인지 안 일어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수많은 경우의 수의 일들이 다 일어났고 중국 사람들이 바로 이 550년 동안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유전자 속으로 물려받아 가지고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중국 사람 DNA 속에는 춘추전국 DNA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들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다 이 시대 사람입니다. 사상이나 철학의 최고 황금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오만 사람들이 다 이 시기에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중국 역사상 최고로 긴 혼란기이자 가장 최고의 황금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개혁의 시대였다. 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고 생존해야 됩니다. 140개의 나라가 하나로 줄어드는 과정이니까 이건 생존하기 위해서 나라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철저하게 한 나라만 살아남습니다. 그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이유가 진나라가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개혁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개혁을 시원찮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생존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진나라에 의해 가지고 통합이 됐고 개혁을 거부한 나라는 일찌감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당한 겁니다. 그런 냉엄한 역사의 법칙을 또 보여주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절체절명이 바로 이 개혁을 성공시키느냐 성공시키지 못하느냐가 가장 현재 절체절명의 과제로 지금 현재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극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개혁에는 항상 개혁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익의 재분배 과정입니다. 이익을 다시 나눠주는 과정입니다. 부를 다시 재분배하는 과정이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혁명은 여러 차례 성공을 했습니다. 혁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데 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지극히 드뭅니다. 혁명은 무력을 통해서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힘이 센 자가 일단은 뒤집어 엎어서 혁명합니다. 혁명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개혁하려고 했을 때는 온갖 방법으로 저항을 합니다. 특히 기득권 세력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자신의 부를 내놔야 되거든요.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기까지 10년 동안의 개혁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도 지금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 SNS 떠도는 얘기 가운데 제가 제일 가슴속에 와닿는 공감하는 SNS의 한 멘트가 뭐였냐면 빨리 총선 와라. 빨리 총선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미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의 한량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남북관계의 변화에 있어서도 여전히 딴지를 걸고 딴죽을 겁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이거는 도태시켜야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는 개혁의 시대다라고 하는 명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 개혁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이 시기의 현상들은 이미 제가 관포지교 설명하면서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개혁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리더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리더의 리더십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리더가 지금까지 선택하던 인재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하고도 또 일맥상통합니다. 왜? 개혁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들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인재관이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그게 사불문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인재관이 진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이 사불문이라고 하는 인재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네 개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가지를. 그러니까 네 가지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인재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를 따지지 않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뭘 따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지역, 출신, 뭐 지역 출신 똑같은데 이때 출신이라는 건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 젊은 친구가 얘기한 출신의 신분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제 학벌 같은 거 없었겠죠, 그죠? 나이를 따지지 말아야죠. 나이를 따지지 연령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놀랍게도 이 목공이 실시한 사불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국적을 안 따졌습니다. 국적을 안 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후된 진나라를 개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진나라 목공이 실시한 사불문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외국 인재들을 기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나라는 서쪽에 처져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중원에 발전된 문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중원에 있는 인재들을 수혈을 해가지고 중원의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적을 안 따지고 인재를 기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손지라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백리애라고 하는 외국의 인재를 스카웃을 했더니 이 백리애가 또 건숙, 맹명시, 서글굴, 백을병 이런 또 다른 인재들을 추천함으로써 진나라 목공 때 외국 인재들을 대거 기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불문 정책과 외국의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이 정책이 진나라 목공으로 끝났으면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불문 정책이 진나라의 통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통일이. 그래서 여러 문헌들, 기록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진나라의 승상제도가 만들어진 이래로 25명의 승상들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보다 숫자는 더 많았겠죠. 그죠? 수백 년 동안. 25명의 승상들 이름이 남아 있는데, 또 국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17명이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외국 사람으로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비유하면. 그 가운데 7명은 국적 불명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진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국적 불명이라는 얘기는 진나라일 확률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외국일 확률이 많겠습니까? 외국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진나라는 승상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외국에 뛰어난 인재를 모셔와가지고 스카웃해서 승상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26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사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군사, 즉 장수 가운데에서 몽염이라고 하는 몽씨 집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몽염이라는 집안은 제나라 출신 집안입니다. 이렇듯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은 진나라에 개방된 인재정책이고 그 인재정책을 대변하는 세 글자가 사불문이다. 네 가지를 따지지 않는 인재정책입니다. 오늘날 완벽한 인재정책이 되려면 이 네 가지에다가 뭐만 하나 더 보태면 됩니까? 그렇죠. 남녀.
예, 남녀 불문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인재 정책이 되겠죠. 그죠? 건숙이라는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이 진나라 목공이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건숙이 군주는 위엄과 덕을 동시에 갖춰야 되는데 위덕론을 주장을 하면서 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리더에게. 그게 뭐냐면 물탐심,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물분노,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되고요. 물급조, 급조는 조급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산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리더의 자질을 갖다가 거론을 합니다. 지금 우리 리더가 저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요 세 가지를 산물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